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퇴근길 조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공지사항, 중요한 거니까 올려드릴게요. 자,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칭 도용하는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가 나온다. 저랑 전혀 안 어울리죠. 자, 해외 종목인데 키움증권 펀드 매니저 특정 증권사 내부 정보를 제가 가져다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주가 조작 행위, 이런 시장 교란 행위 같은 거 누가 봐도 불법이죠. 전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일주일만 들어보셔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렇게 카카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칭 도용 리스트가 있는데, 저희 상담 가입 채널에서는 이 사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메인에 있는 이 사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거 다 도용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번에 3기 모집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 공지사항에 있는 카카오톡 요거 등록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가 다 목소리, 기존에도 그랬지만 제가 목소리 직접 다 들려드리고 인사 먼저 드리고 나서 이제 상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상담을 해주시더라도 제가 인사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공지사항에 있는 거 혹은 본문에 있는 내용, 영상 본문에 있는 내용의 아이디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미국이 2조 달러, 정확하게는 2조까지는 아니었죠. 1조 8천, 1조 8천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2,300조 정도 되죠, 거의. 예, 지금 최근 환율 동향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이 부결됐습니다. 슈퍼부양책이라고도 하는데, 상원에서 부결되고 지금 다시 한번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합의를 봐야겠죠. 자, 지금 저점 다지기라는 거냐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냐 예의가 분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증권사 RP 매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최근에 굉장히 좀 짧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점점 좀 길어지는데 오늘도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 금요일 날 하락했다라는 거 어제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시선을 좀 모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행정부랑 이제 공화당이 추진한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슈퍼 패키지 부양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오늘 통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가 나왔는데 정말 공평하게 나왔습니다. 47표 찬성, 47표 반대, 47표 해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존에도 말씀했지만 미국은 이제 상원, 하원 이렇게 있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많단 말이에요. 집권당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원은 야당, 상원은 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결됐죠. 이 부분이 이제 미국도 기존에 이제 돈을 하도 끌어다 쓰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 정도 되는 금액은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전체 모든 표가 다 찬성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투표를 한다라고 하고, 공화당에서는 재투표, 민주당에서는 조정을 해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절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서로 둘 다 안 하겠다는 아니에요. 이거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좀 조정을 하자. 조정해가지고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요거는 아까 47표라고 했는데 60표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됩니다. 60표.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된 거는 이제 대출이나 대출 보증에 대한 이제 5천억 달러 지원 협상안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불분명하게 쓰이면서 비자금으로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미국 경제랑 국민을 놓고 여기서 게임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야당 여당이 지금 대립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또 장중에 이런 영향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미국 증시, 미국 선물 자체가 장중에 조금 하락을 보이면서 좀 어려운 동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영향력으로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통화 수합으로 인해서 환율이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도 뭐 2,300원이래. 1,300원을 뭐 넘나드는 이 목요일까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 오늘은 이제 1,280원 정도, 요 정도 수준을 돌파 시도하다가, 그래도 마감 즈음에는 오후장에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쓱 하고 다시 좀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율 시장이 좀 아직 요동을 치고 있다.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좀 불안감이 나오다 보니 환율 시장이 요동을 쳤고, 오후장에 좀 안정을 취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요 부분은 이제 매입한다고 했죠. RP를 매입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좀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금 경색 우려가 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비은행권의 채권, 그러니까 증권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은행 기관 대상으로 해서 RP를 매입한다. 이게 RP가 뭐냐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그 매각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재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어려우니까 채권 쪽은 그냥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요거를 이제 먼저 매각한 다음에 자금을 좀 쓰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매수하게 해준다.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향력이랑 다 해서 요 환율은 조금 안정화가 됐는데, 사실 지수는 안정화가 안 됐죠. 우리나라 보시면은 종가 부분에 뭐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장중에 종가 부분에는 조금 다시 내려와 가지고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조금 세워주면서 1500 위쪽에서 끝났으면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저도 말씀드릴 때 보세요, 저점에서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러다 보니 또 이제 이게 저점 다지기를 하는 과정이냐, 저점 다지기, 바닥 다지기냐, 이런 의견이랑 이건 더 내려가려고 하는 거다, 추가 하락이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게 뭐 논쟁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임시금통위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약간의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지만 하방 경직을 보이고 추세적으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외국인들이 현재 수급 동향상 풋옵션을 저렇게 오늘도 계속 매도를 하고, 오늘은 선물 동향까지도 이제 뭐 양호했습니다. 막판에 뭐 기관이 제가 볼 때는 활약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넓혀서 볼게요. 자, 보시면 주식은 어차피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방어는 안 한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죠. 연기금 뭐 조금 바뀌는데 뭐 적극적인 방어는 안 하고 있죠. 기관에서 지금 뭐 시장을 좀 좋은 이슈가 있을 때 빼고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요 코스닥 시장도 수급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대신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오늘 내내 선물을 매수한 게 아니고 장막판에 이렇게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눌리니까 그 가운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요 구간 대비해서 거의 한 18,000계약 정도를 이제 장마감 부분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급적으로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빠르게는 아니어도 3개월 안에 외국인들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 적어도 이제 4월 옵션 만기일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풋옵션 매도 영향력 그리고 선물 매수 영향력으로 반등 나오는 거는 뭐 어렵지 않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나오면서 흔들림이 더 나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바로 반등이 나오느냐, 두 가지 어떤 상황이 나와도 4월 만기 때까지 이렇게는 올려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움직임을 뭐 내가 예언자처럼 예측하고 뭐 다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경제가 정말로 침체가 돼서 앞으로 L자형으로 해서 안 올라가느냐, 주식시장이 안 올라간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뭐 바운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라온다 해서 뭐 U자형 저는 뭐 U자형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100%는 아니에요. 그냥 현재 예상인 거고 진행상을 좀 더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하루하루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거 아니죠. 요즘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어가지고 그리고 주식을 안 하던 분들도 삼성전자는 사나 볼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주변에서도. 그러면은 삼성전자 사놨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그냥 이어져, L자형으로 이어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렇죠.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침체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하루하루도 중요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렇게 큰 틀을 만드는 큰 틀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잠깐은 뭐 이렇게 리스크가 있네 어쩌고 해도 결론적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없어지는 상품이 아니니까 선물 옵션처럼 만기일이 있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내 종목이 상장 폐지 당할 종목이냐 뭐 그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은 없겠죠.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정상적인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지금 뭐 현재 수급 상황상 반등은 일단 나오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밀릴 것이냐 아니면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중 바닥을 찍고 추가적인 회복이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각국에서 경기부양책 꺼내 쓸 수 있는 건 지금 다 꺼내 쓰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단기 유동성 계속 공급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죠. 미국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했어요. 연준에서 제로금리까지 나왔고 지금 트럼프가 자꾸 위기 만들고 자기가 해결사 노릇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유가 쪽을 해결을 안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유가에 개입할 수 있다. 오일 전쟁 개입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가 이미 언급을 했고 그 뭐 지금 초기 단계보다는 조금 이 부분이 해소될 만 하면은 사우디랑 러시아랑 뭐 전화 통화든 뭐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절충안은 만들어 놓고 미국이 가서 해야지 트럼프가 개입했는데 이거 트럼프도 해결 못했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전에 협의를 좀 해놓고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게 트럼프가 바라는 게 아닌가라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엄청 낮죠.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랑 러시아 중심으로 한 오펙 그리고 비오펙의 사우디 러시아의 이 감산을 이제 합의를 못 이루면서 이제 증산 전쟁이 나왔죠. 증산 전쟁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뭐 제2의 다시 한번 이제 오일 전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의 핵심 키는 미국이 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셰일유 셰일가스 쪽으로 해가지고 이 셰일 쪽을 좀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얘네가 죽어라 감산해도 미국이 증산해서 감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석유 원유 생산국 1위가 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서 어느 정도는 전화로 사우디에 먼저 얘기를 하겠죠. 우방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좀 이렇게 합류할 테니까 너는 좀 그러지 말고 체면 세워줄 테니까 같이 잘 해보자 하면서 이제 러시아랑 얘기 좀 해봐. 혹은 뭐 미국이 러시아랑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판을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트럼프가 주연 배우가 돼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랑 러시아랑 미국이랑 다 정치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사우디랑 러시아의 뭐 체면도 어느 정도 살려주고 미국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미국은 임심 쓰는 형식으로 가면은 사우디 러시아에 체면 차려주고 미국도 인심 쓰고 이러면은 다 해피해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빠르게 나온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긴장감이 고조된 다음에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방식 보면은 여태까지 중국이랑 계속 나오는 미중 무역 전쟁 때 한번 봤죠. 그때랑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똑같을지는 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작년이니까 얼마 전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언제나 관세 얘기를 하고 서로 관세를 부과를 해요. 부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을 보죠.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관계를 도출해가지고 뭐 3개월 연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관세를 먼저 부과해놓고 문제를 일으켜놓고 나서 불을 붙여놓고 나서 해결을 하죠. 트럼프 방식이. 그러면은 사우디랑 러시아가 4월 1일 사우디가 이렇게 선포한 날이 증산 전쟁을 선포한 날이 이 날인데 그럼 4월 초나 뭐 해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접촉은 하되 일주일 남았잖아요. 4월 초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우디가 증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트럼프가 이걸 방어해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시나리오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트럼프 성향상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무대를 마련해놓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물론 그 안에 4월 되기 전에 해결을 하면 제일 좋은데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해결이라기보단 그 안에는 뒤에서 얘기를 하고 4월에 해결하는 방법 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게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오일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질병 문제야 각국에서 노력하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유가는 각국에서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러시아 사이에 미국이 들어가서 좀 이번에 너무 늦지 않게 4월 안에 좀 특히 4월 초에 하면 제일 좋고요. 초순에 중순 안에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 러시아 체면을 세워주고 미국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심 쓰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정리하면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만 지나가면 되는 거겠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자금경색이랑 이제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돈을 풀어서 어느 정도 부양하겠다.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 자금을 유동성 공급한 거를 이건 나중 일인데 회수만 잘하면은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부작용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참 뒤 일이니까 최소한 1, 2년 뭐 길면은 그 이후의 일이니까 지금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양책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할 건 다 하고 있다라는 각국에서 우리나라는 선제적 조치는 절대 없다. 우리는 항상 후행성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뭐 오늘 현대차 그룹에서 뭐 이슈가 하나 나왔죠.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책임 경영으로 해서 뭐 주가 방어 이런 쪽으로 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방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현대차에서 현대차 그룹 지금 이제 13만 9천 주를 매매한다고 하고요. 현대차 쪽으로. 그리고 모비스 쪽으로 7만 2,552주를 매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90억 정도 뭐 투입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계 경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경영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지배구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책임감을 갖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 회사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이렇게 주가를 이제 방어해주는 역할, 과도하게 좀 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업 차원에서도 방어하는 역할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노력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좀 돼야 되는데 안정은 아직까지는 확답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게 상승이라고 말씀 안 드리죠. 요 반등이라고 하죠. 요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자, 반등이 뭐예요? 반등은 하락하는 가운데 요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그나마 다행인 거지 이게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지. 자, 상승. 제가 이거 과거에도 한번 정리해드린 적 있는데 상승은 뭐예요? 시장이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이거를 상승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만큼 올라오는 거는 상승이 아닌 반등이에요. 반등. 그러니까 일단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 다지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왜 의미가 없다라고 했냐? 여기서 이게 뭐 저점 다지기가 이게 확정이 될 수 있는 걸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포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행성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저점 다지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반등이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이 어디서 나온지를 봐야 저점 다지기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바닥으로 저점 다지기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다지기냐 추가 하락이냐 그거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은 반등을 기다리는 타임이고 반등이 요만큼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700대, 웬만하면 한 1800 위쪽 여기를 한번 도전해주는 정도, 안착은 못하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등이. 지금 뭐 하락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은 1800보다는 조금 더 목표치를 낮게 잡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하지만 일단 반등은 이 골이 깊은 만큼 반등도 좀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일부 현금화하면서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이슈 중에 셀트리온 그룹주 이슈가 있는데, 오늘 뭐 기자회견이 장마감 후라서 저희는 일단 기존에 셀트리온 제약 매매한다 했는데 그거는 현금화를 한번 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예상 목표한 금액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수익권 돌아섰으니까 일단 현금화를 조금 일부는 좀 하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 매매할지 지금 짜놓은 전략 저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서 현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아까 초반에 공지해드렸듯이 저희 종목 이제 혼자서는 이제 대응하기 어렵고, 혹은 처음 시작한다, 나는 제대로 한번 주식을 좀 제대로 된 습관을 익히면서 이 반등 구간에서 좀 꾸준하게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주가 방어를 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모든 국가가 전 세계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반등을 기다리는 타임이고 반등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오늘 나옵니다, 내일 나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저는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늘 내일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 이 투표가 47표 대 47표가 나올 거라는 거 제가 뭐 정확하게 투표수 예측 못 하잖아요. 이런 거랑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가능성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리고 대신 이제 뭐 4월 만기일까지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하루하루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동향에서 분석은 가능한데 수급적인 동향에 반등은 나온다. 그리고 풋옵션 매도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최근에 선물 매수가 나오는 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은 뭐 시장 베이시스랑 이론 베이시스랑 해가지고 이게 좀 좋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그런 부분까지 가면, 선물 관련된 부분까지 가면은 공부하기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선물 쪽이랑 좀 안정화가 돼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뭐 매수를 저렇게 쌓아놓으면은 선물 쪽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물 매수 같은 경우 파생상품 동향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상황이 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변화가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현재 뭐 백어데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요 시장 베이스 쪽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이 되면은 조금 더 한 템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나마 수급 쪽에서 다 별로였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만큼 오늘 주변국대에 비해서 조금 더 밀렸고, 그래도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저점 다지기 얘기가 나오는데 크게 의미 없는 거다.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저점 다지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핵심 포인트는 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15,000계약 뭐 장마감 부근에 매수를 했는데, 그럼 내일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좀 하락이 일부 나와서, 혹은 뭐 잘 방어해주면 좋겠지만 하락이 나서 우리가 개파락 시작한다고 해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한 차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반등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제 뭐 가능성은 좀 높여주는 이 선물 매수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15,000계약 대량 매수는 아니더라도 한 4, 5천 계약씩이라도 좀 꾸준하게 좀 이렇게 들어오면은 좋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풋옵션 이렇게 매도라도 계속 나와주는 게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수급 동향을 믿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실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뭐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알겠지만 음봉으로 끝난 거 아니니까 최악까지는 아니에요.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요즘에 하도 뭐 급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최악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빨리 좀 시장이 좀 안정되고 반등이 나오는 걸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나오면 여러분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또 기뻐하는 날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등 이후에 흐름을 조금 민감하게 봐야 되고, 그 이후에 뭐 바닥이 정확하게 저점 다지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점 다지가 딱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타이밍은 최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발끝, 뭐 발톱 끝에 있는 요 최저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무릎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뭐 복숭아뼈나 뭐 아니면 정강이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최저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확인되는 것은 최저점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요거는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나와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낮게 잡아도 복숭아뼈에서 한 정강이 정도 됩니다. 무릎보다는 아래일 거예요, 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나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괜히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저점이냐 뭐 추가락이냐 이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추가락이 나와도 반등이 나올 거고,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도 반등이 시작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쪽으로 이제 반등 나온다라는 거는 뭐 현재까지는 저는 크게 뭐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팩트만 보세요. 팩트만. 이게 해결이 될 일인가 해결이 되지 않을 일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위기라고 생각됐을 때 해결되느냐, 아니면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되느냐, 요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 관련 이슈가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됐느냐, 저는 그건 해결됐다고 보고, 유가 같은 경우가 해결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시간 싸움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가는 최대한 빨리 해결을 보는 게 중요하다. 괜히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나서주면 조금 빨리 해결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은 일단 코로나 해결하고 보자고요. 당연히 이번에 뭐 공장 가동 중단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당분간은 어려운 거 맞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렵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상반기엔 좀 어렵겠지만 그거를 해소하려고 지금 경기부양책 돈을 풀고 있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적당히 보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위기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팩트만 보세요. 팩트만. 딱 사실만 보세요. 사실만. 과도하게 공포심리 자극하는 거, 그 혹은 과도하게 위쪽 방향으로만 무조건 바닥입니다라고 하는 거,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둘 다 좋은 의견은 아니에요. 요거는 팩트만 확인하고 그 팩트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